자, 반갑습니다. 그래도 박수 소리가 많이 커졌어요. 스피커 소리도 많이 커졌구만. 이거 오늘 주신 거예요? 네. 어느 분께서 주셨는지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야? 저번은 놓쳤죠? 몇 페이지? 117. 네. 117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수업 들어갈 때 오늘 어디 할 건가 정도는 좀 펴놓고 있는 게 낫겠죠? 예. 모르면 옆 사람들도 물어봐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수업 시간 한 30분 정도 좀 일찍 와가지고 오늘 진도 나갈 거 중간 제목들 있죠? 왜? 여러분들 그거 보면 그 제목들 있죠? 왜? 예, 그 중간 제목들. 그 중간 제목까지만 해도 한번 읽어보고 진도를 같이 수업을 나가면 나중에 이게 어디쯤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와가지고 쭉 오늘 진도 나갈 거 다 한번 쭉 읽어 나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그렇게까지 사실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민법이나 개론은 오늘 배울 거를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도 나갈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중개사법까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저. 근데 진짜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말로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수업까지 빠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제가 원장님한테 욕들 먹어요. 왜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 나오냐고. 언제 공부하는 거라 그랬어요? 중개사법은 제가 항상 늘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중개사법은. 그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 1차와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시간에 뭐 해야 된다? 네, 1차 공부를 나머지 시간에 해줘야 돼요. 최대한 중개사법 시간은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일단은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는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내용이라든가 이걸 익숙하게 좀 해놓으셔야지만 돼요. 자, 뭐 봅시다. 오늘 할 게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부분인데 손해배상 제도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손해배상 제도는 꼭 굳이 중개사법에 있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상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민법상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개인 대 개인 간에 어떤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소송 들어가죠? 그럼 소송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런데 자, 중개사법에서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중개행위론함에 있어서 자, 중개행위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중개가 뭐예요? 중개가 뭐였죠? 자, 제가 지금 배운 걸 한 번 배운 게 아니라 여러 번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자, 중개란 소개알선. 근데 이 법상의 중개는 자, 중개라는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보죠. 중개란 이 법상, 자,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소개하고 알선하는,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 법에서는 중개를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뭐에 대하여 알선한다는 거죠? 부동산 중에서 중개 대상물이죠. 예.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보수는 업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득실 병익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일단 중개란, 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자,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그리고 교환, 그리고 임대차,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한다? 알선하는 것. 이렇게 됐죠? 요거를 알선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가운데 거는 제가 쑥 빼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장이 강조한 것은 뭘 강조했다? 이 법상의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다? 알선이다. 요 나머지는 나중에 봐도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기초적이니까 반드시 요것만큼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라 했죠? 자, 이 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뭐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이 알선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흔히 말하는 이런 알선하는 행위를 중개,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알선하는 행위를. 그렇죠, 그렇죠. 갖다 붙이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알선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네, 중개행위라 그럽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보면 요 중개 행위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개행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 법상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는 결국 중개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중개행위가 아닌 것에 대한 손해는 결국은 민사상과 해결하면 돼요. 민법상으로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저쪽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요것에 대한 알선하는 행위 있죠? 이게 뭐라 그랬죠? 중개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래가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죠. 또 하나의 손해배상 요건이 뭐냐면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내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그러면 사무실을 어떻게 한 거? 임대. 보다 이러면 배웠던 용어를 갖다 한번 써먹으면 사무실 보다 양도한 거죠. 자, 자격증 양도했든지 등록증 양도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했다는 얘기는 내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중개인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대표적으로 양도죠. 양도돼요, 부분.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가 났다면 결국 누가 배상 책임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사무실 빌려줬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손해 끼치죠? 그럼 결국 누가 배상해줘야 돼요? 내가 배상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무실 빌려줘서는 안 된다. 양도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연결시켜서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일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손해배상 요건이 일단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손해배상 요건의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시험 문제 나오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강조하는 것은 자, 중개행위를 하면서 써요. 그러면 중개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있어서는 이 법상의 손해배상 요건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자, 손해배상 요건이 돼가지고 손해를 배상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서 됐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겠죠. 그러면 근데 중개인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중개인 뭐 저번주에 잠깐 얘기했죠. 조사 확인해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 잘못해가지고 뭐 계약 체결했는데 나중에 빵꾸가 뻥 나가지고 한 1억 정도 손해가 난 거예요. 자, 일단은 보죠. 1억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쫓아가가지고 너 1억 내놔 그러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1억의 손해가 났습니다, 지금. 내가 1억을 당장 갚아줘야 될 판입니다, 지금. 좀 더 올릴까요? 한 3억 갖다 봅시다. 한 3억의 손해를 지금 끼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의뢰인에게 손해 끼쳤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장 간단하게 들고 튀어야죠. 손에 지금 3억 끼쳤어요, 지금. 그럼 어쨌든 샷다운 내리고 도망가는 게 최후상책이죠,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그거 생각하고 있었죠. 그럼 나만 이상한 건가?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